지하철 여성 전용 칸, 여성 전용 주차장, 여성 전용 주택, 여성 전용 도서관 등 여성 전용 공간들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공간을 차별당했다는 남성들의 항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등록금 내고 맞아 휴게실만 생기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직까지는 여성 전용구역에 대해서 많은 필요성을 잘 못 느끼고 있어요. 남녀 간 성평등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일고 있는 요즘 인터넷과 SNS에서 이기적인 여성을 상대로 돌직구를 날리는 사람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성을 배제하고 예산을 노인, 장애인, 군인, 경찰, 소방관의 처우개선에 사용하라! 그는 남성도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다며 성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여성가족부가 오히려 역차별을 조장하며 남성들을 소외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자들의 눈총 속에서도 꿋꿋이 남성들의 권익 향상과 성평등 제도 개선을 위해 뛰는 남자들. 그들의 주장이 과연 평등을 위한 것이냐, 남성들의 권익만을 우선시하는 것이냐에 대한 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분명히 여성들 대접받고 있고 또 살기 편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약진하고 있는데 또 이에 반해서 남성들이 역차별을 또 호소하는 그런 경우가 있네요. 저는 뭐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남성 편을 들어야 정체성을 찾으세요. 솔직히 본인들의 남성 입장. 예. 실제로 한 통계조사를 보면요. 직장에서 남자들이 상당 부분 그 성차별을 당한다고 느끼고 있고요. 특히 무거운 짐을 나르게 하거나 또는 그 전자기기를 고치게 하거나 어떤 굳은 일을 당할 때 그런 거를 많이 느낀다고. 잠깐만요. 예. 그 통계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 박성준 의원 생각에 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남자로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일단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 아니지만. 그거를 이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남자들이 전자기기 같은 거 그거 고장 날 때 있잖아요. 그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전혀 몰라요 기계를. 그렇게 됐을 때 그 받는 취급. 남자가 온라인상에서 남성 역차별에 관한 만화가 있대요. 이게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보면서 하나하나 요즘 세상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보세요. 여자가 남자 전에 들어가면 실수, 남자가 여자 전에 들어가면 변태. 오늘도 여기 화장실 가면 여자 화장실 줄 탔으니까 저 아주머니들이 남자 화장실 막 들어온다고. 여기요. 그 일을 보고 있는데 아유 미안해. 그러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보세요. 지금 오신 분들이 100분이 넘으신데 한 번씩 붐벼요. 그러니까. 그럼 살짝 가서 쓸수 있는 거예요. 쓰세요. 시원하게 쓰시라고요. 우리는 안 쓰니까. 3.5. 그러니까 화장실을 전부 여자 화장실을 해결하고 남자는 퉁퉁이 들어가서 보고 이 세태를 조금 더 만화로 볼까요? 단지 대한민국에서 남자라는 이유로 그렇죠. 여자가 남자 쳐다보면 미워. 남자가 여자 쳐다보면 성추행. 아니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여자분들이 남자 보고 너무 헌칠하시다 하면서 이렇게 위아래로 보잖아요. 우리가 여자 보면서 위아래로 이렇게 와봐요. 왜 위아래로? 네. 우리도 또 하필이면 또 그때 또 침이 꼴깍 마를 때가 있거든. 왜 하필이면? 이렇게 보다 이랬는데, 응? 어디 성추행? 그렇게 개슴치 떠가지고 그렇게 얼마나 이쁘다 그러면 누가 좋아해? 남자들도 여자의 시선이 조금 유쾌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외모에서 이러기 시작한 거. 외모가 혹시 좀 떨어지시는 분이 이쁘다고 그러거나 그럼 좀 기분 나빠서 그러시는 거예요? 나를 장시간 쳐다보지 않을 관계에 있는 사람이 나를 장시간 지그시 쳐다볼 때 좀 불쾌할 수 있죠. 그게 좋지. 그게 이제 제가 볼 땐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이 여자한테 섹시하다라는 말을 할 때 그것이 되게 기분 나쁘게 들렸었는데 지금 현대 여성들한테는 또 칭찬으로 들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 우리가 달리 해석을 해야 돼요.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요. 그렇죠. 네. 남자들이 요즘 저렇게 느끼기 때문에 저런 세태를 그린 이제 만화가 나와 있는데 저희 한번 또 부분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여자가 남자에게 취한다면 이 자식 변태 아니야? 남자가 여자에게 취한다면 아유 좋으면서 뭘 그래.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면 남자분이 왜 몸이 좋고 그런 복근 뭐 만져보고 여자들이 막 그러잖아요. 맞아. 근데 그게 여자한테 남자가 그랬다면 대단한 사건이 날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되게 개슴치레 굉장히 네, 맞아요. 근데 아니 그럴 때 기분 나빠요? 이렇게 볶음 만지면서 어머 너무 멋있다 초콜릿 볶음 그 기분 나빠요? 아기 엄마가 되니까요. 아기 이렇게 스킨십으로 막 앉잖아요. 그래서 그게 버릇이 돼서 이렇게 쓰다듬을 때가 있어요, 저도. 남자는요? 강동호 씨 같은 분 보면 아들 같은 마음으로 하는데 기분 나빠요. 앞서 참 저는 궁금한 분이 있었습니다. 남성 역차별을 외치던 바로 그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속 주인공인데요. 예, 남청년대 성재기 대표입니다. 예, 박수로 왜 지금 딸들이 지금 편하게 살려고 하세요? 그거는 전혀 아니고요. 아니요. 대한민국만 있는 건 아시나요? 높은 거는 아시잖아요. 구체적으로 주장하시는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당연하게 높다고 모든 거. 잠시만요. 알았어요. 참 저는 궁금한 분이 있었습니다. 남성 역차별을 외치던 바로 그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속 주인공인데요. 예, 남청년대 성재기 대표입니다. 예, 박수로 나오시는 것도 아주 그냥. 여성 전용 주차장, 여성 전용 임대 아파트, 여성 전용 도서관, 폐자! 바야흐로 지금 대한민국은 여성 전용 전성시대입니다. 여성은 약자, 남성은 강자. 여성 여러분, 정말 여성들이 모두 다 약자고 남성들이 모두 다 강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여성입니다.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합격자가 여성 합격자가 남성 합격자를 초월하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이제 여성 여러분들도 남성들을 똑같이 이해하고 배려하고 봐주셔야 할 시점입니다. 부탁합니다. 근데 질문이 있는데요. 저희 싫어하지 않으시죠? 아, 그럼요. 저 여성들 너무 좋아합니다. 아, 제가 좀 여쭤볼게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인 계기는 1999년도 군가산점 폐지인데요.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20살, 21살의 젊은 남자들이 한 달 애완견 사료값도 안 되는 돈을 월급이라 받고 군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남자들에 대한 명예에 대한 작은 보상도 단지 군가산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가산점요, 여성단체가 폐지시켰어요. 그러니까 군가산점 폐지하고 나서 지금 14년째 아무런 남자들에 대한 병역의무에 대한 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도에는 임신가산점이라는 것도 생겼습니다. 여러분, 출산율 꼴찌에 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한국 실정입니다. 네. 권리와 의무, 이거는 남녀가 똑같이 평등하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너무 이 밸런스가 기울어져 있다는 문제죠.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아. 제가 태어날 때만 해도 그때만 정말 남아 선호 사상이 너무 강했고요. 저도 지금 한 40년이 넘었지만 그걸 겪어왔어요. 모든 여성들이 저는 겪어왔다 생각해요. 지금 70년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시대가 바뀌었고 여성 대통령도 계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따라갈 필요가 시대가 있는 것 같아요. 바뀌었으니까 남녀가 책임과 의무도 평등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 말씀 제가 이해하는 게 뭐냐면 옛날은요 남자만 선호했다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옛날에 어머니들이 고생했는 걸 왜 지금 딸들이 지금 편하게 살려고 하세요? 그건 입장이 그런 거잖아요. 어머님들이 너무 고생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식들도 엄마 얘기를 꺼내고 그래 우리 엄마 얘기를 잠시만요. 알았어요. 잠깐만요. 왜 들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랬는데 이제 좀 뭐 누리겠다 하는데 뭘 그러냐? 니네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남아 선호 사상도 중요하고 예. 여아 선호 사상도 중요한데 저는 정말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군대 가산점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솔직히 울컥했어요. 없어졌다는 얘기를. 네. 근데 군대 가산점이 없어졌다는 얘기랑 왜 임신 가산점은 있는지 이거랑 두 개가 연결시켜서 그거는 제가 비유를 잘못한 것 같네요. 인정인 거야? 그 군가산점도 없는데 임신 가산점이 있어서 되겠느냐의 그게 조금 의미였어요. 섭섭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민씨가 주장하고 싶은 거 진짜 없앨 수 있는 거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시는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부산 구포에 가면 3억 4천만 원짜리 여성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에 남자 화장실이 없어요. 남자는 소변기 몇 개 달아주면 될 텐데 그건 여자만 쓰는 화장실입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삼성동에 우리 남성인대가 한 1년 있었는데 한 두서너 달에 한 번씩 보도블록을 갈아요. 지금 보도블록
보도블록에 조금이라도 금이 가면 하이힐 굽이 거기 끼기 때문에 여성들의 민원이 자꾸 들어온대요. 그거는 전혀 아니고요. 아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요. 여성들의 민원 없을 때도 우리 사회에 엄청난 큰 문제인데 그것과 지금 여성 정책 보도블록이 이게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낭비란 얘기입니다. 아니 보도블록을 여성이 그 하일 때문에 끼워가지고 그걸 간다라는 얘기는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젊은 남자들이 정말 병역 의무를 하고 정말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도 황당하게 사망하고 순직하는 사고가 많아요. 초소 지붕 몇십 년 된 지붕을 보수를 못해가 지붕이 내려앉아가 20살, 21살짜리 젊은이들이 깔려 죽는 일이 생기질 않나. 그 젊은 남자들이 허무하게 죽는단 말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성들한테 이 국가가 돈이 펑펑 남아돈다면 그런 거 다 만들어주면 되죠. 근데 우선순위의 문제란 말입니다. 부산에 3억 4천만 원짜리 초호화 여자 화장실이 있다. 저는 이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아주 잘못된 예를 지금 들으셔서 이거를 남성연대가 이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건 좀 약간 저는 의외입니다. 예. 그 남녀평등 전체를 놓고 우리가 그 막 철학적인 기초부터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이 안 날 것 같고요. 이분이 주장하시는 거 여성들의 평등과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셔서 제가 아무리 낯뜨거운 남자라 한들 이 수많은 여인네들 앞에서 제가 지금 생리휴가 얘기를 하니까 참 남사스럽습니다. 그래서 또 오해가 많은 내용이 있어갖고 여성들의 생리가 아무렇지도 않다고 비난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생리휴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실시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이게 포인트입니다. 우리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생리휴가를 뭐 때문에 정책적으로 왜 생리휴가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신체가 불편하고 능률적이지 않으니까 줄 수 있는 거죠. 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그것이 필요한 것은 그 사회 구성원들이 동의를 하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하는 거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건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모든 여성들이 직장 여성들이 생리휴가 쓰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쓰시는 분 10%도 안 돼요.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쓸 수 있도록 우리 사회 구성원이 합의해서 만든 휴가 제도예요. 저도 결혼 생활이 오래됐는데 여성들의 생리가 이게 고통스럽고 힘든 걸 왜 모르겠습니까? 다만 노인들한테 국가가 정책을 쏟습니다. 그러면 아무 불만 없을 겁니다. 왜? 누구나 노인이 되니까요. 근데 여성한테 정책을 쏟습니다. 그러면 절반의 남성은 영원히 소외되고 차별받는 겁니다. 이겁니다, 사실. 여성 전용 주차장 요즘 뭐 많이 그래도 생겨서 여성들한테 편리한 점이 있는데 이게 또 남성들한테는 차별로 다가오는 거예요. 법원, 구청, 뭐 모든 공공기관에 여성 전용 주차장 다 있고요. 민간 모든 시설에 여성 전용 주차장이 없는 데 없습니다. 모든 분들이 지금 이걸 당연한 배려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당연한 지금, 배려는 아닌데요. 여성들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차장 같이 어둡고 그런 곳에서 성범죄나 범죄들이 워낙 많이 있어서 생리휴가, 생리공결제와 마찬가지로 여성 전용 주차장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있는 건 아시나요? 전 세계에서 성범죄가 우리나라가 높은 거는 아시잖아요. 당연하게 높다고 모든 거 한국에 뭐 남들까지 모두 하시는 우리 매일매일 뉴스를 접하고 있잖아요. 아니, 잠시만요. 우선 그만큼 범죄율이 많다는 이야기고요. 그런 성범죄율이 많은 나라에서 좀 더 여성들을 보호해주기 위한 정책을 펴는 게 남성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자,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남성대 대표로서 여성들하고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자들 얘기도 좀 들어달라는 얘기예요. 여성계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우리 이명숙 변호사님 같은 분들 여성계 어떤 리더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 여자가 집에서 살림하면요 전업주부죠. 남자가 집에서 살림하면 먼저 하십니다. 백수입니다. 전업주부는 보험가입이 되고 대출도 되는데 남자는 집에서 살림하면 백수란 말입니다. 이런 것도 고쳐져야 돼요. 남자들도 능력 있는 와이프를 바깥에 일하게 내보내고 집에서 살림도 하고 내조한단 말입니다. 이걸 여성계가 같이 같이 싸매고 같이 노력해줘야 돼요. 또 지금 남자들 육아휴직 2.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같이 남자들도 남편도 같이 육아휴직 와서 애들도 좀 키우고 이런 환경 같이 만들어 나가자는 말입니다. 남성연대가 진짜 바라고 싶은 것은 여자들 지금 가지고 있는 권리 막 너희들 하지마 뺏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부분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정말 조화롭게 사랑하고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야기를 더 많이 해봐야겠네요. 서로의 생각에 또 귀를 기울이고 뭐 합의점도 찾고 또 변화를 위해서 조금 주장도 해봐야겠고 그런 의미에서 남성연대의 오늘 성대기 대표를 모시고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사회적인 남녀 평등에 앞서서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가정 내에서의 남녀 평등이겠죠. 권리만을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도 반드시 따라야 하겠고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적이자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야 할 동반자라는 사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